이런저런 차차차 이점.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차 이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된 저는 차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런저런 차 이점에서는 서로 다른 차량 두 대를 소개를 직접 해드렸잖아요. 진짜 구하기 어려운 따끈따끈한 신차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엄청 설렌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차,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차종이지만 모델이 약간 다른 차, 이 두 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2025년형 현대자동차 캐스퍼입니다. 도심 주행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이 귀엽고 친숙한 두 캐스퍼를 저랑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차차차 이점. 지금 제 양쪽에는 현대자동차 캐스퍼가 있습니다. 와, 이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은 일명 복붙 같지 않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느낌이요. 자,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기준은 바로 연료입니다.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어서 1927대나 판매한 현대차 모델 중 11위에 랭크된 가솔린 캐스퍼. 아직 상대적으로 신제품에 속하지만 효율적인 성능으로 전기차 시장의 유망주가 되고 있는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EV 캐스퍼. 묵직한 휘발유 차량이냐, 새롭게 주목받는 EV 차량이냐, 둘 다 멋진 매력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 매력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측면부에 진짜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딱! 조그만데? 둘 다 조그만데? 얘가 더 큰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전기차 캐스퍼 EV는요. 사실 전기차가 되면서 경차가 더 이상 아니죠. 이 친구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소형차예요. 자, 2열의 문을 열었을 때 이 문짝의 길이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당연히 경차 규격에 맞춰서 나온 캐스퍼 가솔린에 대비해서 경차를 포기하고 공간을 더 넓혀서 휠 베이스도 늘리고 차체 자체를 키워버린 이 캐스퍼 EV의 문짝이 더 긴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캐스퍼 오너로서 이 측면부에서 가장 사랑하는 특징인데요. 바로 2열의 이 디에로 라인, 윈도우 라인 쪽 바깥 가니쉬에 귀여운 닌자 거북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할 때 이 친구한테 인사도 해요. 웃고 있는 귀여운 인상인데요. 캐스퍼 EV로 가는 순간 조금 더 입체성이 드러나고요. 훨씬 더 귀여운 배지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가솔린 오너로서 살짝 배 아픈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전기차 캐스퍼와 가솔린 캐스퍼 중에 어떤 스타일의 이모티콘을 더 좋아하시나요? 이 휠도 보시면 다르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가솔린 캐스퍼 같은 경우는 15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깔끔하게 드러나 있고요. 기억하시나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들은 다 네모난 픽셀 모양의 디자인 특징들을 집어넣어 놓고 있죠. 그래서 캐스퍼 EV의 휠마저도 네모난 이런 픽셀 모양의 휠 스포크 디테일이 나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을 멀리서 바라보면 캐스퍼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자동차인데 귀여운 미니미 같아, 장난감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EV 캐스퍼를 보시면 훨씬 더 단일화된 좀 아이코닉한 디자인 때문에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 모델은요, 이렇게 똑같이 LED 램프가 들어가 있지만 분절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보셨을 때 이 DR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점선 형태의 라이트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이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략에 따른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를 출시했을 때부터 이렇게 네모난 픽셀 모양의 디자인을 전기차에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스퍼 EV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란 부분이죠. 앞쪽에 보셨을 때 자동차의 그릴부 있잖아요. 이 그릴부가 캐스퍼 EV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동차인데 그릴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릴이 없어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릴을 막아야만 공기 저항을 줄이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죠. 여기 딱 보시면요. 비밀의 방처럼 이렇게 전기차 충전구가 전면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캐스퍼 EV 같은 경우는 40kWh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가 되거든요. 한번 충전을 했을 때 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요. 급속으로 충전을 한다. 그러면 1시간만 충전을 해도 대략 80%까지는 다 충전이 가능한 그런 똘똘한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헤드램프로 말할 것 같으면 명실상부 캐스퍼의 보조개입니다. 동그란 보조개 같은 느낌이 딱 들죠. LED 램프로 들어가 있어서 하얗고 선명하게 빛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전통적인 자동차의 모양새다운 그릴이 뽕뽕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좌우쪽에 보시면 에어 인테이크라고 해서 가솔린 모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흡기구도 드러나게 되고요. 아래쪽에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도 가솔린 모델은 상당히 각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캐스퍼 EV의 실내에도 앉아봤는데요. 역시 따끈따끈 새로 나온 이 신차의 기운. 저도 전기차 사고 싶었는데 그냥 집으로 가도 되나요? 딱 타자마자 와, 이건 진짜 소형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첨단 사양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기판 보세요. 12.3인치로 굉장히 널찍한데요. 가운데 보시는 이 중앙 디스플레이도 아주 널찍합니다. 12.3인치로 마찬가지의 넓은 디스플레이가 운전할 때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보기도 편하고요. 차량의 정보, 주행 정보를 확인하기도 매우 수월하죠. 특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 계속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내부의 UX, UI의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좌측 하단에서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이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보다 훨씬 작은 캐스퍼 EV에 같은 핸들이 들어가 있다니 이거 너무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아마 캐스퍼 EV 오너분들은 가슴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사실 일반 가솔린 모델이랑 아주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큰 차이점은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바로 옆자리 조수석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운데에 센터 패시아부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여기는 변속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변속기가 어디로 갔다? 여기 스티어링 휠 뒤쪽에 컬럼식 레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넓어지고요. 이 안쪽에 자잘한 수납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들 넣어놓기가 훨씬 더 가솔린 경차 캐스퍼에 비해서 수월해졌다는 거죠. 확실히 이게 경차 규격을 살짝 넘어가서 그런지 앉았을 때 더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데 이거 느낌적 느낌인가요? 자, 일반 가솔린 모델에도 앉아봤습니다. 제 차예요, 제 차. 제가 타고 있는 캐스퍼와 아주 흡사한 레이아웃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의 운전대는 맨 처음 캐스퍼가 출시할 때 그 운전대 그대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넓은 계기판 12.3인치로 들어가고요. 중앙부 디스플레이도 넓습니다. 거의 소형차 수준의 널찍한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경차치고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가 전기차 모델에서 이렇게 쉽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리가 많이 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변속기 이렇게 부츠 타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변속기 자리가 들어가면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중앙을 침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캐스퍼 EV 2열에도 앉아봤습니다.
레그룸 공간부터 살펴보면요. 주먹이 3개 정도까지 들어가는데요. 앉았을 때 무릎을 좌우로 움직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이 괜찮은데? 헤드룸 공간에 주먹이 2개 정도 들어나거든요. 이게 아주 넓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키가 크신 성인 남성들이 앉으셨을 때 머리 공간이 바로 맞닿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2열에 앉으실 법하고요. 특히나 캐스퍼의 스타일 자체가 천고가 조금은 높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보셨을 때 SUV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좁지 않은 헤드룸 공간도 여유롭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뒤쪽 좌석도 훨씬 더 이 좌석 좌판의 길이마저도 넓고요. 이 2열 공간을 리클라이닝 해봤을 때 분명히 작은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렇게 직각으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얼추 얘 역시도 꽤 뒤로 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도가 또 한 45도 정도 누워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타실 수 있죠. 보통 캐스퍼 하면 경차 이미지가 강해서 2열에 앉기 너무 비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캐스퍼 EV 전기차에서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매력적이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2열에 오니까 확실히 공간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가솔린 모델은요, 전기차 캐스퍼 EV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간이 아주 여유롭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레그룸 공간 보시면 분명히 주먹이 3개 들어갔었잖아요. 전기차에서는. 그런데 가솔린 모델에서는 주먹이 2개, 헤드룸 공간은 주먹이 2개로 흡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솔린 캐스퍼도 리클라이닝 가능하거든요. 끈 레버를 이렇게 당기시면요, 앞쪽으로 나오고 이 정도가 노멀한 시트의 좌판이라고 했을 때 이 등받이를 뒤로 최대한 내렸습니다. 전기차가 조금 더 많이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솔린 모델 역시 얼추 등받이가 뒤로 기대지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 탈 정도는 아니라는 거. 자, 캐스퍼 EV의 트렁크 공간도 살펴봅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을 봤을 때 깊이감도 꽤 있어 보이고 역시 경차가 아니다 보니까 공간이 얼추 실현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줄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트렁크 공간에 약간 목욕탕에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제 자리 약간 현타가 왔어요. 제 다리 길이랑 거의 동일하게 기본 트렁크 공간이 확인이 됩니다. 좌우의 폭은 종아리 하나씩 이렇게 양옆에 더 들어와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의 공간감 몸으로 체득이 됐습니다. 일반 가솔린 캐스퍼입니다. 공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가 볼까요? SK 렌터카에서만 볼 수 있는 명장면. 근데 여러분, 폭은 똑같습니다. 제 다리가 아주 딱 맞게 정말 딱 한 치 오차도 없이 딱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포즈를 잡고 앉았을 때 좌우 쪽의 폭감은 약간은 전기차 EV가 좀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정도면 가솔린도 괜찮은데? 차차차 이점. 지금까지 캐스퍼의 1.0 가솔린 D 에센셜, EV 인스퍼레이션 이 두 차량을 알아봤는데요. 가솔린은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분들이라면 특히 작은 차체로 주차와 도심 운전의 편리함을 원하는 1, 2인 가구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성비 좋은 차량을 선호하는 소형차 수요자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EV는 전기차의 친환경성에 관심이 있고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주행감이나 편안한 운전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특히 충전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어서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장기 렌트 고객에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택은 고객 여러분의 몫이고요. 사용 목적과 선호도에 따라서 그 선택도 달라지겠죠. 어떤 선택이든 SK 렌터카를 통한다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SK 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는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고객님이 원하시는 기간으로 마음껏 이용 가능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SK 렌터카로 캐스퍼를 렌트한다?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직접 사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이고요. 또 여러 장점 덕분에 흐뭇한 장면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 흐뭇한 장면, 첫 번째, 없어서 좋은 게 있습니다. 할부나 리스와 다르게 장기 렌트 비용은 대출 금액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이나 법인의 경우에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웃으시고, 어쩔 수 없는 자동차 사고. 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 걱정이라도 없어야 하잖아요. SK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웃을 수 있죠. 보험료는 그렇다고 해도 사고 때문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와, 손상에 대한 감가상각비 어쩌지? 이런 고민도 하실 겁니다. SK 렌터카는 추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웃으실 수 있겠네요. 있는 것들, 있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정비 상품들이에요. 보통 차량 운행 계획을 세우실 때 실속형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한 정비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SK 렌터카가 제공하는 혜택은 정말 다양한데요. 계약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최신 모델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이용하고 싶은 고객분들에게 특히 유리하겠죠. 가솔린이든 EV든 일반 구매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아쉽다 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대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캐스퍼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와, 4개월이면 이거 그냥 계절 하나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너무 오랜 기다림이에요. 힘듭니다. 반면에 SK 렌터카 신차 장기 렌트로 계약하면 단 7일, 7days, 일주일 안으로 출고가 됩니다. 고객님의 집 주차장까지 딱 차량이 세워질 거예요. 무엇보다 SK 렌터카를 이용하시면요, 월 렌탈료만 납부하면 되니까 간편하죠. 거기다 초기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장점이 매우 큰데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캐스퍼의 경우는요, 202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등록된 EV, 또 11월에 등록된 가솔린 1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48개월 계약, 연 2만 킬로미터 기준으로 담보가 면제가 됩니다. 캐스퍼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1.0 가솔린 D 에센셜은요, 월 48만 5천 원에, EV는 월 43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캐스퍼 영상 보시고 막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SK 렌터카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솔린이냐 아니면 EV냐? 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이 정한 그 귀한 선택 앞에서 SK 렌터카는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SK 렌터카에서 나에게 딱 맞는 캐스퍼를 부담 없이 만나보세요. 매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SK 렌터카의 유익한 콘텐츠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잊지 마세요.